계속 그런 정치 평론 하실 것 같으면 TV에 모습 보이지 마십시오. 개인, 저처럼 이렇게 개인 유튜브로 정치 평론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나쁜 정치, 꼼수 정치, 썩어 빠진 정치 깔끔하게 쓸어주는 아재TV 마산의 마산아재입니다. 네, 제가 조금 전까지 MBN에서 방송을 하는 판도라라는 방송을 시청을 하고 바로 마이크를 이렇게 켰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오늘 전원책 변호사가 출연을 했는데요. 아마 전원책 변호사 하면은 아마 이 보수 진영의 대표적인 입력할을 하는 정치 농객의 대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보수 진영에. 그 반면에 우리 진보 진영의 대표 정치 농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아마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님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정치적인 이념이나 아니면 이슈 아니면 정치 전달 이런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SNS나 아니면 또는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또는 신문을 통해서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듣기도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이런 또 평론을 하는 이 정치 평론가들의 입을 통해서 이 정보를 전달을 받기도 하고 또 그 사실을 믿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은 뭐 진보 진영을 지지를 하는 진보층이나 아니면 보수를 지지를 하는 보수 지지층이나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 전원책 변호사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니 이 대한민국의 이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이 정치 평론을 하는 특히 이 보수 진영의 정치 평론을 하는 이 평론가들 역시도 아직까지 이 현실에 대한 이 인지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뀌어야 될 이 사람들이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이 정치 평론을 하는 이 평론가들 역시도 좀 세상의 흐름에 시대의 흐름에 좀 순응을 하고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강력하게 받았습니다. 오늘 이 판도라의 이 내용이요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역시 이 4.15 총선 미래통합당의 패배 요인을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김정은 국방위원장입니까? 김정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전원책 변호사가요 이번 4.15 총선의 미래통합당의 패배 원인을 그냥 코로나19 사태로 단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코로나19 사태가 없었더라면은 최소 미래통합당이 40석 이상은 더 가져왔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아니 아무리 본인의 이념이 보수라고 하지만은 이 현실을 그냥 본인들이 그냥 보고 싶은 대로 그냥 보는 이게 어떻게 정치 평론가입니까? 코로나19 사태가 물론 전혀 영향이 없지는 않았겠죠. 근데 이 코로나19 사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대처를 했고 그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었기 때문에 이번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승리를 한 것입니다. 그냥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미래통합당이 패배를 한 것이 아니고 코로나19 사태를 제대로 대처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국민들이 그 민심을 실어준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전원책 변호사가 북한의 김정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진보주의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지금 현재 3대째 독재 세습을 해오고 있는 북한 체제를 인정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그런데요, 맞습니다. 물론 3대째 독재 세습을 해오고 있는 북한 맞습니다. 그런데 저들과 현재 같이 한반도라는 이 같은 이 땅덩어리에서 같이 공존을 해야 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데 북한을 우리가 어떻게 규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들과 어떻게 공존을 할 것이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소위 말하는 저 보수주의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북한을 그냥 무조건 그냥 적이라는 개념으로만 바라본다면은 있을 수 있는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죠. 전쟁밖에 없습니다. 적이라는 거는 싸워야 할 대상이죠.
근데 그러면은 과연 대한민국의 국민들 중에 북한과의 전쟁을 원하는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을 겁니다. 전원책 변호사 당신 역시도 북한과의 전쟁을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공존의 길을 모색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한 방법들을 찾아 나가야 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현재 그러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 정답을 찾지는 못하더라도 그 정답을 찾기 위해서라도 어떠한 일들을 하나씩 해 나가야만이 실패가 되든 성공이 되든 어떤 결과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이 대북 관계 역시도 이러한 관계로 나가기 위해서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해 나가기 위해서 북한 체제를 인정을 하지 않으면서 서로 평화 체제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전원책 변호사 당신 말처럼 북한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냥 싸우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무책임한 이야기를 이런 공식적인 이런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본인의 신념이냥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국민들의 이 생명을 가지고 아무 때나 장난치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어느 누구도 북한과의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발 보수 평론가들 제발 시대의 흐름 그리고 시대의 변화 좀 그에 따라 사고도 좀 바뀌고 정치 이념도 좀 바뀌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이런 북한과의 관계 그리고 경제 논리 이런 것들 전부 다 빨갱이 이념에 몰려가지고 이렇게 살겠습니까? 그러면서 국민들의 이런 왜곡된 여론 만들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할 것 같으면 정치 평론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에게 180석 그러니까 범여권의 범진보 진영의 190석이라는 이 국회의석을 준 것은요 말 그대로 진보 이념이 앞으로 21세기에는 맞다라는 것입니다. 보수의 그런 낡은 보수의 수구 그런 이념은 앞으로 21세기와 전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고방식을 바꾸십시오. 계속 그런 정치 평론 하실 것 같으면 TV에 모습 보이지 마십시오. 저처럼 이렇게 개인 유튜브로 정치 평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아재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